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이때까지 꼭 버티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대형 호재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강한 급등세를 보여준 가운데 저는 삼성전자를 최종적으로 바로 2026년도 내년 1분기까지 보유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호재가 있길래 우리가 내년도 1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뉴스들을 조합해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장 긍정적일 것인지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저와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시장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시장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무료로 자료집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 같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을 업종마다 딱 2개씩만 공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새로 편입을 원하시거나 이미 편입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죠. 해당 자료집은 20페이지가 넘게 만들어놨고요. 해당 페이지를 이미 많은 종목들이 꽤나 급등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구독자 10만 명이 된 달성 기념으로 새로운 또 자료집도 준비 중이니까 다음 자료집까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료집은 100%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가 아니면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영상 주제는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제가 세 가지라 써놨네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2026년도 1분기라고 한다면 1월부터 3월까지죠. 1월에서 3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파운드리의 부활인데요.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 거고 다음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를 획득해야 진짜 정말 파운드리를 복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뒤에 후속해서 어떤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선 삼성전자가 최근에 22조 원어치의 지금 이제 파운드리 계약을 테슬라와 진행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뉴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계약 기간은 오늘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이번 계약금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근데 기간 자체가 꽤 길죠. 지금 2025년도니까 대략 8년 정도 여유를 두고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뒤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22조가 정확히 16.5억 달러거든요. 이 수치는 최소 수치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실제 생산 규모는 그보다 수배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어디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이제 생산해 주기로 한 거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계약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여기에는 좀 아쉽게도 HMM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 계약이 지금 현재 요 규모보단 요게 최소일 것이고 이것보다 몇 배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자율주행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밀어주면서도 자신에 대한 지금 자신 기업에 대한 이제 목표치도 좀 강력하게 좀 세워서 말하는 분위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TSMC에게 뺏겼던 위탁 생산을 다시 찾아온 거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가 오면서 나노 반도체를 TSMC에 비해서 비교적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삼성전자랑 하고 싶었어요. 단가도 괜찮고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도 매력적이고 HBM도 만들 수 있고 다 괜찮아서 설계도 열심히 다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TSMC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TSMC 또 비싸게 부르거든요. 저는 바빠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만들기 바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이 슈퍼을이라고 하죠. 아마 이제 계속해서 가격 단가, 생산 단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들도 TSMC 맡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길 기다리다가는 늦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TSMC를 선택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의 의미는 단순하게 파운드리를 받았다 이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뺏겼던 걸 되찾았다의 의미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신제품 폴드 시리즈에도 폴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 있잖아요. AP 반도체 칩도 엑시노스를 탑재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실제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작년 퀄컴 이제 모바일 칩을 원래 사다가 썼는데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과거 직전 연도에 구매 비용을 10조씩 지출했기에 엑시노트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운드리에 대한 지금 현재 적자도 메우면서도 심지어는 10조가량 돈을 썼던 것들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신감이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게 2026년도 1월에 출시될 갤럭시 S26에도 엑시노스의 탑재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를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알겠죠? 핸드폰에도 넣고 심지어 테슬라 받아왔다 이거 알겠어요. 다들 아는 소식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럼 다음 기대감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직전에 힌트를 이미 하나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의 수주도 과거에 TSMC에게 뺏겼던 수주를 받아온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다. 이번에 다음 기대해 볼 만한 것도 바로 TSMC에 뺏겼던 수주를 받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구글의 TPU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AI 반도체 팀을 신설할 정도로 자체 AI 반도체인 TPU,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 TPU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GPU라고 하죠. 이거 다 똑같이 AI 반도체예요. 방식 자체는 좀 다르긴 하죠. 중요한 건 똑같은 이제 역할을 하니까 중요한 건 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과거에 협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막 엔비디아가 막 치고 올라올 때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가 있을까?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반 엔비디아 진영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거기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기업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이 삼성한테 반도체 생산을 맡기려고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생산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하던 TSMC한테 계속 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기존의 삼성전자가 이 GPU 자체를 생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TPU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생산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바일 반도체 칩렛 텐서라는 똑같이 AP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요것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걸 TSMC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3나노로 생산하는 시리즈 5부터는
TSMC에게 최근에 뺏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괜찮게 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어떤 물건부터 뺏어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구글의 이 AP, 모바일 핸드폰 반도체에 들어가는 AP 칩을 먼저 뺏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를 고속 추격하고 있는 게 이 구글의 TPU거든요. 이 TPU를 따라잡기 위해서 나도 삼성전자를 선택해서 빠른 양산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다 사실상 삼성이 하기 나름이죠. 삼성이 잘하면 잘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수주도 뺏어온 만큼 다음 지금 이제 구글의 수주까지도 뺏어오는 게 삼성전자의 다음 목표일 것이다. 먼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먼저 뺏어올 가능성,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 TPU 칩까지 뺏어오는 방향성이 가장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죠. TPU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냐? 생각보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엔비디아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반도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엔비디아한테 전멸했거든요. 엔비디아의 GPU가 그냥 독보적인데 여기 안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반도체가 TPU입니다. 2014년 기준 TPU 매출은 60억에서 90억 달러로 예상이 됐고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800억 달러 정도로 대략적으로 10분의 1 수준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근데 10분의 1 수준? 이거 별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AI 반도체 중에서 사실상 엔비디아를 뒤쫓고 있는 탑 1, 2위를 다루고 있는 지금 상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이 TPU가 인정받은 게 뭐냐면 경쟁자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사용하기로 했냐면 오픈 AI라는 기업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가 생성 AI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기업이죠. 이 기업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구글의 TPU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를 빌려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임대할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성능이 입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이외에 사용하는 AI 반도체로 드디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다른 기업한테 다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너네만 혼자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너네끼리 이거 뭐 소금 장난하냐? 너네끼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다가 오픈 AI가 쓴다고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겠죠.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 가속력을 좀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를 제대로 따라잡기 위해서 2025년 4월 추론 특화 TPU인 아이언 우드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트론 특화라는 거예요. 추론 특화. 이게 뭐냐면 보통 이 GPU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 학습용. 이 올바른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GPU 사용 용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론 용도입니다. 추론 용도는 뭐냐면 실전에서 고객들이 만들어진 AI에 가지고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뱉어내는 데까지 계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추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프라가 바로 추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것은 이 추론 특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나눠줄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용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구글은 추론을 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다수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 AI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건설의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확실히 수익화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이 굉장히 유리한 게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통해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자연스럽게 해당 고객들이 특별한 앱이라든가 특별한 모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아이언우드가 나오는 시점부터 상용화의 가속 페달을 아마 이제 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전용 추론 특화는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애도 물론 중요하죠. 이게 엔비디아의 GPU고요. 근데 추론으로 특화시켜버리면 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성비 측면을 잡고 가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차세대 AI 반도체가 생각보다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AI 반도체 시장의 수주를 뺏어오는 것이 삼성전자에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언제 만약에 협업을 한다면 협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있을까? 가볍게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구글이 TPU를 공개한 시기를 쭉 나열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한테 2번, 3번 반복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뭐 자기네가 만든 건데 틀리겠습니까? 그죠? 물론 요건 농담이고 제가 중복 검증한 결과 맞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공개하다가 잠깐 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가 그리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TPU 버전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6세대 공개했고 지금 이제 아이언우드 7시대까지 공개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5월 달에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AI 붐이 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급하니까 새로운 게 뭐 나올 때마다 공개도 했었는데 다시 5월에서 4월쯤으로 수렴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웬만하면 4월, 5월 달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보면 이 아이언우드가 이제 2025년도 연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역사적으로 통계상 봤을 때 5월 달에 현재 새로운 지금 이제 TPU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죠. 아마 이제 아이언우드까지는 TSMC랑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생산을 할 거고요.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변수가 시작된다면 아마 이 5월 달 2025년도 6년도죠. 6년 5월 달에 가장 기대감이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망상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보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대감입니다. 이때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있어서 그 기대감이 엄청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기대감이 이때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뭐 저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 매우 작겠죠. 그래도 가능성이 언급되는 시기가 한 이쯤이 될 것이다. 5월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까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왜 5월달인데 1분기 자꾸 1월에서 3월달이라고 해요? 항상 주식은 미리 오르고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긍정적일 거고요. 진짜 5월쯤 되면 실제 양산을 시작할 출시할 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4월달, 5월달까지 기다리는 짓은 미련한 짓이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1월달에서 3월달까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분기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판매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BM3E도 그렇고요. HBM4도 그렇고 기대감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HBM3E를 원래 구글한테 제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2025년도 이번 연도에 무산됐었죠. 구글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재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걸 쓰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부품 공급망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서 구글의 자체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에 삼성전자 HBM3E를 탑재 계획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게 이번 연도 1, 2분기에 있었던 상반기에 있었던 이슈예요.
이번 연도에 과거에 있었던 이슈죠. 돌연 삼성전자 HBM3 수급 계획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HBM3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승인받지 못하자 구글도 이를 고려해서 마이크론 HBM을 대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게 많이 자존심국이고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 있죠. 삼성전자 HBM 다시 복구했다. 다시 수율 나오고 있다. 다시 괜찮아졌다. 뭐 지금 과거에 비해서 괜찮고 SK 하이닉스를 아직 따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자체 AI 반도체의 저렴한 수준으로 밀어 넣을 이유는 정도는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라고 현재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한테 다시 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TPU를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있는 HBM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TSMC는 SK하이닉스한테 조달받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하나의 공장에서 모든 공정들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솔직히 왔다 갔다 한번 하면 할수록 불량품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확실히 지금 수율을 끌어올리면서 생산 능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것은 과거 뺏겨둔 TPU에 삼성의 HBM까지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돌리고 그리고 HBM까지 되돌리기 시작하면 정말 삼성전자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번에 만약에 정말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구글의 수주를 받아올 수 있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파운드리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HBM 메모리 판매량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글의 TPU에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하려 했으나 현재 과거에 취소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앞서서도 설명드렸고 해당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히 파운드리 수주가 아닌 HBM 메모리 반도체도 증가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이 수주를 받아야 정말 가장 큰 대박을 칠 수 있겠다. 정말 삼성전자가 되돌아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다 어디 모여 있다고요? 내년도 1분기에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정확히 내년 2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가장 필요한 것은 구글의 TPU 위탁 생산을 받아오는 것이고 이게 5월에 새로운 TPU 버전을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1분기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2026년도 하반기 엔비디아 루빈 출시 예정이기에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딱 2분기에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도 언제 그 전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항상 1월마다 1분기 언팩 행사를 하죠. 언팩 행사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가 되고요. 이게 실적 발표가 4월입니다. 이것도 2분기죠. 그죠? 이제 모든 기대감이 다 2분기에 몰려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엔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에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다 뭉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상 2분기까지 끌고 가지는 않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 막상 기대감이 현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초까지 저는 여러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 이번 3분기에 살짝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뭐 다른 삼성전자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하실 분들은 이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추가적인 종목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어플이고요. 뭐 과거에는 상한가 랠리였죠. 상한가 엘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일한 어플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왼쪽에 보시는 두배의 급등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추천주 단기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그 이외 장 마감
이후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 모든 정보를 100포인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정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100포인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앱스토어에서도 이재진 검색하시면 상한가 랠리 나오니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100포인트 무료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공식 투자자문이고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니까요.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지글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추천도 볼 수 있고 시황글, 자료들 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